신경계라고 하는 파트로 우리 뉴런에 대해서 배운 거 끝났고 그 뉴런들이 뭉쳐있는 신경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다행인 건 우리 중학교 때 이미 한번 다 배웠던 부분이야. 근데 이제 거기에 확장이 되는 겁니다. 좀 더 많은 양을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되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경계라고 하는 걸 배울 건데 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 뭐랑 뭐? 중추신경계랑 말초신경계로 이루어져 있고 당연히 둘 다 우리 배울 겁니다. 중추신경계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부분, 말초신경계는 이제 감각을 받아들이거나 운동을 하는 받은 명령을 수행하는 곳. 그래서 중추신경계는 뭐랑 뭐가 있었지? 명령을 내리는 것. 뇌랑 척수까지 있어요. 뇌랑 척수까지 중추신경계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이제 막 뻗어나가는 거를 말초신경계라고 얘기를 했지. 우리는 먼저 중추신경계부터 한번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얘네들 책부터 한번 보면은 자, 저 사람의 신경계 보면은 중추신경계랑 말초신경계로 구분된다 하고 밑에 바로 그림 보면은 왼쪽에 사람 그림 있는 거 있지? 거기서 체크 한번 해볼 거. 중추신경계는 뇌, 척수 묶어두시고요. 중추신경계는 뇌랑 척수예요, 일단. 그 다음 말초신경계 저거 두 개 묶어놓고 뇌신경 12쌍과 척수신경 31쌍으로 되어 있다 라는 것까지도 묶어주세요. 자, 너네 또 헷갈리는 게 뇌신경은 뇌신경은 왜 말초신경계예요? 라고 하는데 뇌신경은 뭐냐면은 말초신경계는 척수를 통해서 내려가는데 우리 얼굴에 있는 신경 같은 경우는 척수를 갖다 내려갈 필요가 없잖아. 바로 내려가야 돼. 그치? 그러니까 뇌에서 뻗어나온 신경들을 뇌신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뇌가 아니야, 뇌신경은. 그래서 뇌신경 말초신경이에요. 치사하게 뭐 뇌신경 14쌍 막 이렇게 숫자 조금씩 바꾸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뇌신경 12쌍과 척수신경 31쌍이 있다 정도는 묶어두시고 그건 말초신경계가 됩니다. 뇌신경과 척수신경 여기까지는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림 보면은 말초신경계의 역할,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구심성 뉴런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는 원심성 뉴런이겠지. 뇌랑 척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반응기에 작용하는 명령운동, 얘도 말초신경계가 될 거고 얘는 이제 원심성 뉴런들로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바로 내려가서 중추신경계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봐보도록. 먼저 뇌부터 한번 볼게요. 중추신경계 뇌부터. 그 바로 밑에 나와 있는 저 그림은 우리가 중학교 때 외웠던 그림이야. 중학교 때는 저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됐어. 그 다음에 97페이지 보게 되면은 자세하게 쭉 나와 있지. 요게 이제 우리 고등학교 와서 이제 더 자세하게 알 것들이야. 알 거예요. 자,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징그러워. 똑같죠? 썸네일. 너랑 똑같은 거야 지금. 나랑 똑같은 얼굴. 안드로이드 느낌이 나긴 한데. 뇌는 크게 이렇게 나눠져 있고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거 무슨 뇌지 이거? 대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게 소뇌가 되고요. 요 가운데 뇌가 낑겨 있는 게 하나 있어. 요거를 간뇌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뇌. 그 다음 요 밑에 있는 뇌를 중간뇌 또는 중뇌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중간뇌. 그 다음에 여기 밑에가 연수인데 우리 중학교 때는 여기서 끝난 여기 뇌교라는 애도 있어요. 뇌교. 뇌다리. 그리고 이 중간뇌랑 뇌교랑 연수를 묶어가지고 뇌줄기라고 합니다. 뇌줄기. 그래서 뇌는 크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대뇌, 간뇌, 소뇌, 중뇌, 뇌교, 연수 이런 식으로. 그럼 각각에 나눠져 있으니까 우리는 위치도 알아야 되고 각각의 하는 역할도 알아야 되겠죠. 대뇌부터. 우리 중학교 때 대뇌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 배웠냐? 고등 정신 활동의 중추다라고 이렇게 배워. 우리가 명령을 내리고 실제 생각을 하고 하는 부분이 대뇌 쪽이 되겠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건 이렇게 배웠고 소뇌 같은 경우에는 뭐하냐? 몸의 균형 감각과 운동 감각 같은 거를 우리가 다룬다라고 배웁니다. 소뇌도 또 자세하게 다시 할 거니까 좀 얘기하는 거야. 간뇌는 요 사이에 낑겨 있어요. 중학교 때는 뭐 체온 유지 그 다음에 뭐 항상성 조절의 중추이다 라는 표현을 항상성 기억나? 우리 맨 앞에 배울 때 생물의 특징 중에서 항상성이 있었지. 자극에 대한 반응이 항상성은 되게 중요해집니다.
이따가 한 단원으로 바뀌어 나올 거야. 그거를 하는 애가 같네. 그다음 중간대는 뭘 하느냐? 눈과 연결돼 있어가지고 우리 안구 운동 이걸 중간대가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다음 뇌는 그냥 뇌 통로고요. 연수는 척수랑 연결이 되는데 연수에서도 우리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그때는 뭐 중학교 때는 뭐 심장박동 이런 것들을 얘가 관리한다. 이렇게 정도 배웠고 지금 책 보면은 저 그림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야. 저 96페이지에 있던 내용은 자 그럼 넘어가서 97페이지 위에 여기부터 이제 우리 더 자세하게 한번 해볼게. 첫 번째 대뇌 굉장히 크죠. 양이 많죠. 대뇌 보면은 뇌는 일단 대뇌는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알지? 네, 좌뇌, 우뇌 두 개로 이루어졌어. 이거를 좌우 반구의 형태를 띈다. 그래서 좌우 반구로 나눠져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좌우 반구로 나눠져 있고 뇌의 80%랍니다. 대부분이죠. 그다음에 주름도 많이 있고요. 우리 막 멍청한 애들하고 뇌 주름 없냐 이런 얘기 하잖아. 뇌 주름도 많고요.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대뇌에서 이제 우리 처음 배우는 게 대뇌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뇌가 이렇게 두 개가 이거 어떻게 그냐 뇌를? 뇌가 있는데 뇌는 겉질과 속질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 겉부분과 속부분이 달라. 지금 저 그림을 보면은 이게 지금 뇌가 이렇게 있으면 뇌 겉부분과 속부분이 달라요. 위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건 진짜 미안해. 이건 진짜 못 그렸다. 뇌 겉부분을 겉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속부분을 속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럼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 얘네들의 색깔을 알아야 돼. 겉질은 회색질이에요. 회색질. 회색질이라고 하는 약간 어둡게 보이는 부분. 그 다음에 속질은 백색질이야. 백색질. 백색질은 허옇게 보이는 부분이 돼요. 그럼 얘네 색깔이 왜 이렇게 보이냐면은 우리 겉질에는 뉴런 중에서 신경세포체가 겉질에 많이 분포돼 있어. 그 다음에 축삭돌기들이 대부분 속질에 분포돼 있어. 그럼 뇌는 생각을 겉질에서 할까 속질에서 할까? 축삭돌기의 역할은 뭐였지? 신경 전달. 신경세포체의 역할이 생명활동의 중추였잖아. 신경세포체가 대부분 겉질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이나 여러 가지 명령은 겉질에서 대부분 일어나요. 그 다음에 속질은 축삭돌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이동 통로 정도로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색깔도 알아두셔야 돼. 이건 색깔에서 생각이 편하다. 우리 뇌랑 닮은 음식 뭐 있지? 견과류. 호두 있었죠? 호두 보면 호두 먹어봤지? 호두 까면 뭐로 약간 갈색이지. 호두 손에 꼭 까봤어? 까면 안에 어때? 허옇지. 똑같아요. 뇌랑. 호두 생각하면 돼. 호두 맨 처음에 깠을 때 겉부분은 어두운 색, 갈색으로 덮여 있어. 회색질. 겉질은. 근데 똑 까면 안에 허예요. 백색질, 속은 백색질. 호두 생각하면 색깔은 여기 편합니다. 오케이? 그다음 신경세포체는 어디에 몰려 있다? 겉질에 몰려 있기 때문에 뇌의 생각이나 여러 가지 명령은 겉질에서 일어난다. 라는 것까지 체크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점 보면은 겉질과 속질로 구별되죠. 화살표. 겉질은 신경세포체가 모여 있어 회색질. 겉질은 신경세포체가 모여 있어 회색질. 다음에 안쪽 속질은 축삭돌기가 있어 백색질. 요건 알아두셔야 시험 나옵니다. 겉질, 속질.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은 이제 뇌 기능이죠. 추리, 기억, 상상, 언어 등 정신활동을 담당을 하죠. 밑에 보면 화살표 대부분 어디서 일어난다? 겉질에서 일어난다 체크해 주시고요. 대뇌에서 하는 상상이나 하는 것들은 대부분 겉질에서 일어난다. 겉질에서. 그 다음 네 번째 점. 이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우뇌는 어디랑 연결돼 있어? 왼쪽. 전에는 오른쪽. 왜냐면 뇌 신경이 크로스가 일어나. 연수에서 뇌 신경이 크로스가 일어나거든. 오른쪽 뇌가 다치면 왼쪽이 마비되고 막 하죠. 그거 크로스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보면 좌방문은 오른쪽 감각을 이고요. 우방문은 왼쪽 감각. 이건 우리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화살표 보면은 대뇌로 들어오고 나가는 신경이 대부분이 밑줄 연수에서 좌우가 교차된다. 신경이 대부분이 연수에서 좌우가 교차된다. 체크해 두시고요. 연수에서 교차된다. 그 다음 밑에 점 두 개는 이거는 일단
알아는 주되 달달 외우지는 말아도 올 때 이런 거 여기 잘 안 나오기는 하거든. 학교에서 만약에 하거나 하면은 알아두시고요. 대뇌 겉질은 위치에 따라서 나눕니다. 앞부분 전두엽, 뒷부분 후두엽, 여기 위에 부정엽, 축두엽 이런 식으로 위치에 따라 대뇌도 구분을 하기는 해요. 근데 이름을 외우기 쉽지. 이거는 위치니까 전, 앞전, 옆측, 옆측이라는 한자 있나? 뒤후, 그 다음에 대가리 두. 그리고 이렇게 전두엽, 부정엽, 축두엽, 후두엽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 오른쪽 바로 그림 보면은 그 하는 역할들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아마 이 역할들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그냥 한번 봐두기만 하고 여기까지는 안 해도 될 거야. 그다음 마지막 점 보면은 대뇌 겉질은 이번에는 기능에 따라서도 나누기도 해요. 기능에 따라서 감각령, 연합령, 운동령으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감각령을 만들어도 감각을 인지하는 것, 연합령은 명령을 내리는 것, 운동령은 이제 수의 운동을 시키는 것을 해요. 그냥 체크만 해주세요. 아직은 외우지 말고 학교에서 만약에 하면은 외웁시다. 얘는 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끝이 납니다. 이거 되네. 자, 그 다음 밑에 이게 무슨 뇌? 소뇌의 특징 볼 건데 소뇌도 두 개 있어요. 좌우 반구로 소뇌도 두 개 있습니다. 소뇌도 좌우 두 개의 반구로 되어 있고 소뇌의 주된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얘는 우리 몸의 균형을 감각을 컨트롤해요. 근데 이 우리 너네 기억나? 우리 몸에서 균형 감각을 느끼는 기관은 어디에 있었지? 귀 속 안에 뭐 있었지? 방골이관이랑 달팽이관은 아니죠. 달팽이관은 청신경과 있으니까. 우리 귀를 이렇게 보면은 요거 고막, 귓속뼈, 그다음에 요게 달팽이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청각신경이 있어서 뇌로 가는 거였거든. 달팽이관 위쪽에 요런 게 있었어. 달팽이관 위쪽에. 요게 전정기관이라는 게 있었고요. 전정기관. 그 다음에 위에 반골이관이라는 게 있어. 반골이관과 전정기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반골이관은 둥글둥글하지. 반골이관은 안에 뭐 림페리아 이런 것들 움직이면서 우리 몸의 회전을 느낍니다. 회전. 전정기관은 여기 안에서 얘가 이제 중력을 느껴요. 중력. 몸의 균형을 느낄 수가 있어. 근데 얘가 어디 달려 있다고? 귀 속 안에 들어있지. 그러니까 귀랑 제일 가까운데, 소뇌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오케이? 오른쪽에 맨 위에 보면 오른쪽 맨 위에 평형감각기관이라서 전정기관과 반골기관 나와 있는데 잠깐만 체크해둘게요. 전정기관 동그라미 그다음에 세 번째 줄에 중력의 자극, 위치감각 화살표. 전정기관 중력, 위치감각을 느낀다. 전정기관은요. 그다음에 반골기관은 마지막 줄 회전을 느낀다. 이건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어야 돼. 얘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 소뇌랑 연결되어 있어. 그래갖고 책 다시 소뇌 두 번째 점 보면은 뇌에 평형기관인 전정기관과 반골기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줄 몸의 평형을 유지를 하게 돼요. 소뇌에서. 그러니까 막 이제 체류 선수라든가 우리 김연아 선수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균형 감각이 엄청 뛰어나잖아. 그럼 물론 감각기도 단련이 됐겠지만 여기도 많이 발전을 했겠죠. 이런 균형 잡는 거에 대해서. 동그란 거 피어싱. 자, 그다음 세 번째 간뇌. 간뇌는 앞으로 뇌 중에 가장 많이 언급을 할 거야. 앞으로는 간뇌가 왜 언급을 많이 하느냐? 간뇌는 그리고 간뇌는 여기 사이에 낀 게 있고요. 간뇌는 여기 위쪽과 여기 아래쪽 시상이라는 곳이 있고 밑에 시상하부라는 곳이 있어요. 두 가지로 있는데 중요한 건 시상하부 쪽을 볼게. 시상은 그냥 얘는 통로예요. 통로인데 여기 간뇌 시상하부 쪽에 뭐가 있냐면 이게 간뇌가 있잖아. 여기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게 있어. 귀여워. 요게 간뇌 시상하부면은 여기 밑에 뇌하수체라는 애도 달려 있어요. 뇌하수체는 이제 우리 뒤에서 되게 많이 자주 나올 거야. 여기 호르몬도 많이 나오고 많은 걸 하거든. 그럼 얘네가 묶어가지고 이제 간뇌 시상하부라고 하는데 여기서 뭐를 하느냐? 아까 얘기했던 우리 몸을 일정하게 하려고 하는 성질. 항상성을 얘가 조절을 해줘요. 우리 몸 항상성을 체크. 간뇌 시상하부 보면은
자율신경과 내분비계의 조절 중추로 이거 뒤에서 다시 할 겁니다. 내분비계는 호르몬을 내보내는 내분비계라고 얘기를 해요. 항상성 유지에 관여. 이렇게 써놔야겠지. 항상성 유지에 관여합니다. 간뇌가. 이 간자를 사이 간자라고 생각을 해. 가운데 낀 게 있다. 우리 몸속 낀 게 있으니까 항상성 조절. 이걸 받아주다니. 간뇌는 여기서 끝. 여기서 끝. 자, 그 다음 나오는 거 뭐? 중간뇌. 중간뇌는 눈이랑 가깝잖아. 그러니까 눈에 연결돼 있어요. 그래갖고 눈의 안구 운동도 마찬가지로 하는 건데 홍채 운동이라던가 이런 것들 빛이 세게 조절하는 거 있지. 이런 눈에 관련된 거를 중간뇌에서 많이 합니다. 자, 중간뇌 보면은 간뇌 아래에 가장 작은 뇌래요. 가장 작은 뇌고요. 뭐 몸의 포용을 조절을 합니다. 당연히 눈이 달려 있으니까. 근데 안구 운동과 홍채 운동 체크. 안구 운동과 홍채 운동을 합니다. 동공반사의 중추라는 곳이 동공반사가 빛에 의해서 홍채가 커졌다 작아졌다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중간뇌가 조절을 한다. 그래서 너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의사들이 이제 쓰러져 있으면 눈 쪽 불 비치지. 이거 왜 하는 거야? 홍채 반사 보는 거야. 그러니까 눈을 딱 띄워갖고 불을 비춰. 그럼 우리는 빛이 많이 들으면 홍채가 눈부시니까 홍채가 커져가지고 그 동공이 작아져야 돼. 그렇지? 근데 뇌가 삐꾸가 되면은 이걸 쬐도 동공 반사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갖고 눈을 떠가지고 딱 했는데 동공 반사가 일어나. 그럼 일단 중간뇌, 그러니까 뇌 쪽에 크게 문제가 없구나. 당장은 알 수 있는 거지. 근데 딱 켰는데 홍채 반사가 안 일어나. 큰일 난 거야. 그러니까 이걸로 뭘 막 아는 게 아니라 그거 보는 거야. 동공 반사 보는 거야. 난 죽었나 보는 줄 알았는데. 근데 눈에다 레이저 비추고 뭘로 비춰? 그러니까 한 사람을 비추면 눈부셔 이럴 거야. 이게 안 움직여도 죽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날 말했잖아. 확신은 아니지만 일단 동공 반사가 일어나면 죽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중간뇌가 있으니까 아직 뇌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물론 정밀검사를 해봐야겠지만. 근데 동공 반사가 아니라면 그땐 진짜 큰일 난 거야. 중간뇌에 이상이 없어도 다른 데 그렇지 물론 그럴 수는 있지. 대뇌에 문제가 있어. 그럴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볼 수가 없잖아. 아, 검사를 할 수가 없잖아. 하나는 넘겼다. 급한 거 보는 거야. 아, 급한 거. 그래도 그리고 막 중간뇌가 소리 짧고 여기 몸속 깊은 곳에 있으니까 제일 늦게 다치는 뇌 중에 하나여서 그런 거지. 그 홍채 반사 보는 거야 아무튼. 홍채 반사. 저 입이 너무 옹졸해. 그리고 네. 너무 이런 거 골파이. 너무 로봇 같이 생겼어. 좀 부드러워졌죠? 네. AI 같이. 맞아. 자 중간뇌 했고요. 그 다음 밑에 뇌교. 뇌교는 그냥 이동 통로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뇌의 다리, 뭐가 일어나는데요? 신경. 아. 자, 뇌교 한번 봐보면 중간뇌 연수 사이에 볼록하게 노출된 부위로 뇌의 여러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좀 보면은 전달 통로예요. 대부분 통로인데 연수와 함께 호흡 운동을 조절한다는 체크해줄까요? 뇌교는 연수에서 호흡 운동을 하는데 걔를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 정도? 많이 안 물어봐요. 뇌교는 거의. 그 다음 마지막 연수의 역할을 보면은 연수에서 일단 아까 얘기했다. 대뇌에서 신경고차가 연수에서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었지. 그리고 연수는 신경고차가 있는데 얘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뭐? 바로 이렇게 점 두 개가 나와 있지. 첫 번째 점, 심장박동, 호흡, 소화의 분비 등 이런 것들을 조절해주는 걸 연수가 해줘요. 어떤 느낌이야? 약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들을 누가 조절을 한다? 연수가 조절을 할 겁니다. 저거 소화의 분비 등의 준추이다 옆에다가 써놔. 살기 위한 필수 운동 정도로 써둘까요? 살아있기 위한 필수 운동을 조절하는 게 연수예요. 앞으로 헷갈리는 게 많이 나와서 먼저 얘기를 해주는 거야.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필요한 살기 위해 필수적인 운동 정도로. 그 다음 세 번째 좀 봐볼까? 기침, 재채기, 하품, 눈물 분비 같은 반사의 중추이다 얘기가 나와있지. 이런 기침이나 재채기, 하품,
눈물 줄기 등의 약간 어떠한 특정 상황에 대해서 우리 몸이 반응하는 거 있지? 자동적으로 그거를 연수가 해요. 하품하고 하는 건 대뇌가 명령을 하는 게 아니야. 연수해서 하는 거야. 그래갖고 저기 밑에다가 뭐 특정 상황에 대한 운동 정도로 써주면 될 것 같네. 특정한 상황에 대한 운동, 기침, 재채기, 하품, 눈물 줄기 등 특정 상황에 대한 운동 이런 것들을 연수가 할 거예요. 아 그럼 우리 뇌에 대해서 크게 한번 싹 다 배웠네. 기억나? 역할들 대뇌, 간뇌, 소뇌, 중뇌, 뇌교, 연수 각각의 역할을 쭉 다 배웠어. 다 알아. 여기 있는 표 다 있어야 돼 머릿속에. 다 외우셔야 돼요. 보통 여기 신경계부터는 기말 파트입니다. 기말고사 파트예요. 보통 지금은. 그래서 바로 밑에 탐구자료 창 보게 되면 대뇌 기능 나와 있어갖고 우리 그 뇌 겉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전기신호로 저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대요. 그냥 그렇구나 정도고. 그 다음에 잠깐 요거 나와 있네 오른쪽에. 너네 우리 뇌가 다쳤을 때 크게 두 가지를 얘기 들어봤을 거야. 식물인간이라는 게 있고 뇌사 상태라고 하는 게 있었어. 두 가지가 달라요. 뭔 차이가 있을까? 뇌사가 더 심한 걸까? 식물인간이 더 심한 걸까? 뇌사 느낌에서 느껴지죠? 사자가 들어있으니까. 뭔 차이냐면 일단 둘 다 뇌가 다친 건 맞아. 근데 식물인간은 대뇌만 다친 거야. 대뇌를 제외한 나머지 뇌들은 말짱해.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숨 쉬거나 심장이 뛰거나 소화액이 나온다거나 이런 건 알아서 몸이 다 알아서 움직여요. 감각기가 작용을 한다거나 다 돼. 근데 대뇌에서 명령을 못할 때 인지를 못하고. 그러면은 이건 식물인간. 뇌사는 뭐냐? 뇌사는 얘네가 다 작살난 거야. 그러니까 뇌사 상태에 빠지면은 우리 몸 머리 아래로 나머지 장기라던가 근육이라든가 이런 몸은 괜찮아 말짱한데 뇌가 다 고장난 거야. 그럼 그냥 죽은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뇌사 상태에 빠졌을 경우에는 뭐 호흡기, 심장 박동도 전기 충격으로 뭐 억지로 뛰게 해야 되나? 막 그럴 거고 살아가는데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필요해. 다 필요해. 다 꼽아요. 뇌사 상태에 빠지면 이런 게 뭐 안 일어나니까 연수도 안 일어나고 다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보통 뇌사 판정을 받으면은 많이들 장기 기증을 하지 그냥. 장기는 말짱하니까. 근데 뭐 뇌사 판정 나도 잘못 뇌사 판정을 받았다가 깨어날 수도 있나? 있는 적이 있긴 하겠지. 세상에 기적은 있어. 이 기적은 있으니까. 물론 오랫동안 뇌사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기 힘들지 않을까? 나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의사가 아니어서. 근데 그 차이가 있어요. 아우 잘 그렸어. 아깝네. 자 그럼 여기 밑에 뭐랑 연결되어 있지? 척수랑 연결되어 있죠. 척수까지만 빠르게 하고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척수가 나옵니다. 척수의 역할은 뇌랑 말초신경계를 연결을 하고 있는 거고요. 척수를 보면은 우리 척수가 이렇게 있는데 척수는 뭐에 둘러싸여 있지? 뼈 무슨 뼈? 척추에 둘러싸여 있어요. 중요하죠? 척추에 둘러싸여 있고 이 척수를 확대하고 보면은 척수가 이런 식으로 속 안에 신경이 이렇게 생겼거든. 척수도 두 가지로 달라. 뭐 겉질과 속질이 달라요. 겉질과 속질이 있거든. 근데 얘는 달라. 뭐랑? 뇌랑 반대야. 겉질이 뭐야? 백색질이고요. 속질이 회색질입니다. 외우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색깔만 반대니까. 뇌랑 대뇌랑 반대니까 그냥 체크. 대뇌 겉은 백색질, 속은 회색질. 그러니까 뇌는 외우고 뇌는 호두랑 같으니까 호두 색깔로 외우고 척수는 반대다. 그리고 이 척수 신경에 여기가 척추 앞부분이야. 여기가 앞부분. 여기가 우리 등 부분, 뒷부분인데 뒤에 신경이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앞에도 신경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말초신경과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럼 왜 신경이 두 개로 나눠져 있을까?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있겠지. 그렇지? 그럼 얘네들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자, 앞에 운동신경이 앞에 있어요. 운동신경이 앞쪽. 그리고 앞쪽에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전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근. 그래서 전근에는 운동신경이 연결되어 있어. 앞쪽에, 척수의 앞쪽에. 뒤쪽에는 후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후근에는 감각신경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감각. 운동신경과 감각신경. 외우기 어렵진 않다?
운동신경은 전운전. 우리나라의 대부분이 그렇게 외워요. 운전으로. 운동신경은 전근이다. 운전. 그럼 후근이 감각신경이겠죠? 운전. 후근 반대. 지성. 그래서 지금 그 책 밑에 있는 그림 보면 알겠지만 각 신경이 감각신경으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나가고 있지 화살표로. 이거 당연한 거야. 우리 시냅스는 방향성이 존재했으니까. 양쪽으로 못 움직였죠? 자, 밑에 기능 한번 바로 가볼게. 통로 역할을 합니다. 당연히. 통로 역할을 하는데 얘도 중추신경인 이유가 밑에 나와있죠. 두 번째죠. 얘도 명령을 내리기도 해요. 젖분비, 땀분비, 배변, 배뇨 반사, 뭐 무릎 반사, 회피 반사 등 뒤에서 배울 무조건 반사나 이런 것들의 중추가 척수예요. 척수가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아까 내가 연수코 체크하라고 그랬지. 왜 연수코 체크하냐? 얘랑 헷갈릴까봐. 얘를 이렇게 외우지 말고 연수꼴로 머릿속에 넣어. 연수가 하는 일을 머릿속에 넣어두면은 걔네가 아니면은 척수가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오케이. 바로 옆에 궁금해 나와있는데 궁금해는 뭐냐면은 모든 말초신경은 척수를 지날까요? 아니라고. 아까 어디에 있는 애들? 얼굴에 있는 애들은 바로 내로 갑니다. 모든 말초신경이 척수로 가진 않아요. 4번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우리 몸이 반응을 할 건데 우리 명령을 내려가지고 하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뭐? 의식적인 반응과 지금 밑에 무조건 반사라고 하는데 무의식 반응이라고도 하는데 무조건 반사 두 가지가 있어요. 의식적 반응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명령을 내려서 움직이는 거. 팔을 들어라. 잉. 의식적 반응이에요. 머리를 긁어라. 잉. 의식적 반응. 그럼 이건 누가 명령을 내리는 거야? 뇌 중에 어느 뇌? 대뇌가 명령을 내리겠죠? 의식적인 반응은 대뇌가 명령을 내리는 거 체크. 의식적인 반응은 대뇌가 명령을 내린다. 밑에 그 회색 박스 보면은 중추신경계의 대뇌 동그라미 쳐놓으면 되겠지? 대뇌에서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은 무조건 반사는 뭐냐? 무조건 반사는 내가 명령을 내리기, 대뇌가 명령을 내리기 전에 내 몸에서 먼저 명령을 내리는 거야. 급박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 몸이 피하기 위해서. 회피 반사 같은 거. 예를 들면 우리 뜨거운 물질을 만졌어. 그럼 어떻게 돼? 뜨거 하면서 피하지. 이거 내가 뜨거 하면서 피하는 게 내가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위험을 감지했기 때문에 일단 피한 거야. 그럼 어떻게 명령을 내렸을까? 이거는 척수에서 명령을 내려요. 너무 위급한 거 먼저 명령을 내려. 그래갖고 우리가 뜨거 한 다음에 뜨거운 게 느껴져요. 먼저 움직이고 뜨거운 게 느껴져요. 조금 있다가 실제로. 그러니까 대뇌로 가기는 가. 감각이 대뇌로 가기는 가는데 위험하니까 척수에서 먼저 명령을 내리는 거야. 피해 이렇게. 멋있다. 비슷한 예로 뭐냐?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했지 이거? 이것도 뭐야? 이것도 무조건 반사야. 이거 발이 왜 올라가? 누가 명령 내리는 거야? 척수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야. 근데 나 늦게는 저 대뇌로 가기는 가는데 명령은 척수에서 먼저 내리는 거지. 이게 무의식적인 반사, 무조건 반사. 자, 의지랑 관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의지랑 관계없이 일어나는 거고. 밑에 회피 반사나 무릎 반사 둘 다 보면은 중추신경의 척수 동그라미 쳐놔. 중추신경의 척수. 대뇌로 가기는 가요. 감각이 가기는 가는데 명령은 척수가 한다. 그 바로 오른쪽 아래 보면은 이런 무조건 반사의 중추를 보면은 척수 반사는 저런 것들이 있고 연수 반사 아까 기침 재채기 이런 건 연수가 하는 거예요. 동공 반사도 있고 이런 것들 다 무조건 반사야. 그러니까 모든 무조건 반사는 모든 무조건 반사를 척수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요런 회피 반사랑 무릎 반사는 척수에서 하는데 다른 애들도 한다. 라는 거. 그래갖고 우리 막 생각 없이 얘기하는 애들 뇌를 거쳐서 얘기라고 하는데 척수에서 바로 말을 하느냐? 뭐 그런 느낌이죠. 그런 겁니다. 중추신경계고 여기는 이제 무슨 신경계? 말초신경계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말초신경계는 신경이 전달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연합 뉴런이 있어갖고 중추신경계는 명령을 내렸다고 하면은 그 통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말초신경계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 말초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뭐? 우리 자극을 받아들이는 뉴런. 뭐? 구심성 뉴런이 있었잖아. 감각 뉴런. 구심성 뉴런이 있고 그 다음 뭐 있지? 구심성이랑 또
그래. 알면 대답해줘. 알면 틀려도 괜찮아. 뭘 안 해. 내가 수정해 줄 거야. 대답해줘. 원심성 이런 두 가지가 있었죠. 근데 구심성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감각기 들어오는 거,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 감각기관에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말초신경에. 그러면 원심성 뉴런은 우리 여기까지 좀 더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를 좀 자세하게 볼 거야. 우리가 이제 운동해가 명령을 내려갖고 운동신경으로 뻗어나가는 부분이 되겠지. 원심성 뉴런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뭐랑 뭐로 나눌 수 있느냐? 얘는 이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체성신경계라는 게 있고, 체성신경계라는 게 있고, 자율신경계라는 게 있습니다. 자율신경계. 자, 두 가지가 뭔 차이냐면은 체성신경계는 내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운동신경대. 내 주변 지금 팔을 이렇게 구부린다라고 명령을 내려갖고 내가 작용했지. 지금 얘는 무슨 말투신경이 작용한 거야? 체성신경계가 작용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내 대뇌가 명령을 해가지고 움직이는 거를 체성신경계. 그럼 자율신경계는 대뇌가 명령을 하는 건 아니야. 근데 뭐 간뇌, 소뇌, 뭐 중간뇌 이런 애들이 명령을 내리는데 얘는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운동. 대표적으로 뭐 심장박동, 뭐 소화운동 이런 것들 알아서 움직이잖아. 내가 소화 한다고 막 소화가 바바바박 일어나지 않잖아. 그런 것들은 자율신경계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구별이 가능해. 그리고 또 자율신경계는 두 가지로 또 구별돼. 뭐랑 뭐로 구별되느냐? 교감신경, 이건 중학교 때 들어봤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두 가지로 나눠져요. 부교감. 요거 두 개는 반대 역할을 하는 거야. 뭐 교감신경은 심장박동을 빠르게 촉진시킨다면은 부교감신경은 억제시킨다거나 이렇게 서로 반대 역할을 하는 신경이에요.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다. 근데 여기 구심성들은 간단하고 감각기관과 관련 있는 것 때문에 이제 얘는 일단 세게 안 하고요. 요것들에 대해서 볼 거야. 체성신경계와 교감, 부교감 신경들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 그래서 책 보면은 지금 내가 그린 그래프가 똑같이 그려져 있네. 어떻게 알았대? 자, 그래서 구심성 뉴런과 원심성 뉴런 구간되고 원심성 뉴런이 체성과 자율로 구별이 되는데 체성신경계는 지금 운동신경과 연결되어 있죠. 그냥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율신경계는 교감과 부교감으로 나눠질 거고 두 개의 차이점을 얘기했고요. 바로 밑에 체성신경계 체크 한번 해볼게. 운동신경으로 구성 동그라미 쳐내야 되고 체성신경계는 운동신경으로 구성되어 있고 더 중요한 거 그 옆에 뭐의 지배를 받는다? 대뇌의 지배를 받는다. 얘가 중요하죠. 동그라미 쳐놔. 대뇌의 지배를 받아서 뭐 골격근의 반응 이런 것들을 조절한다. 체성신경계는 그렇구나. 그러면 자율신경계 여기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자율신경계는 바로 밑에 대뇌의 조절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대뇌가 명령을 내리지 않고요. 간뇌, 중간뇌, 연수 등의 조절을 받아서 몸의 기능을 조절을 하게 된다. 내 몸을 알아서 움직이게 해주는 애들이었었지. 그 다음에 원심성 뉴런으로만 구성되어 있겠어. 당연하죠. 명령, 자극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로 내장기관, 혈관, 분비샘 같은 곳에 분비한다. 분비샘은 뭐 나오는 부분 이런 데 분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3번 소화, 순환, 호흡, 호르몬 분비 등등등 생명유지의 필수적인 기능, 그죠? 생명유지의 필수적인 기능을 자율신경계가 알아서 조절을 해줘요. 자율적으로 지 알아서 몸을 조절한다. 다음은 교감과 부교감으로 이루어져 있다. 얘기가 나와 있지. 그럼 우리 얘네들의 교감과 부교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봐볼게. 자, 교감신경부터 보면은 일단 생긴 것부터 알아야 돼. 교감과 부교감이 있는데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냐? 얘네들도 신경이니까 당연히 뉴런으로 생겼어.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어. 교감신경은 요렇게 요거 뉴런 하나이지. 그렇지?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지? 시냅스가 일어났었죠. 여기 신경 전달이 일어났었어. 그렇지? 이렇게 신경 전달이 일어나는 부분을 신경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경절. 그래갖고 여기 앞에 있는 뉴런, 얘 지금 뉴런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자극은 이렇게 전달이 될 거야. 신경절 이전 뉴런, 그 다음에 이후 뉴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교감신경은 지금 길이를 보면 알겠지만 신경절 이전 뉴런의 길이가 조금 짧지.
신경절 이후 뉴런의 길이가 좀 더 길어요. 그치? 그리고 또 뭘 알아야 되냐? 우리 여기에서 CS가 일어날 때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된다 그랬지? 그 신경 전달 물질의 이름을 알아야 돼. 신경 전달 물질 여기서 전달되는 신경 전달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아세틸콜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세틸콜린. 오케이. 그러면 이름이 얘만 있으면 안 헷갈리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여기 뒤에 여기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 또 다음 뉴런으로 넘어갈 때 있지. 여기서 나오는 애는 또 달라. 여기 이름이 누가 나올까? 노르에피네프린. 이름 어렵죠? 노르에피네프린이에요. 요렇게 이름 두 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게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요게 교감신경 한 덩어리고 신경절 이전 뉴런이 짧고 이후 뉴런이 길고 신경절에서는 아세틸콜린 여기 끝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온다. 알아두시고. 자, 그럼 부교감신경 두 개 나왔을 때 비교할 줄 알아야 되겠죠. 차이점. 부교감신경은 요래 생겼어요. 뭐야? 얘는 시냅스가 여기서 일어나는데 신경절 이전 뉴런이 교감신경보다 훨씬 더 길어요. 대신 요 뒤에가 짧지 얘는.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신경절에서 나오는 물질이 여기도 마찬가지 아세틸콜린이거든. 여기 나오는 것도 뭐냐? 얘도 아세틸콜린이야. 그럼 우리 뭐만 알면 돼? 얘만 외우면 돼. 물론 당연히 얘를 알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교감신경에서 교감과 부교감신경은 전부 다 아세틸콜린이 나온다. 근데 교감신경 맨 끝부분에는 노르에피닌이 나온다. 아는 것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또 뭘 알아야 돼? 생긴 거. 자, 교감 글자가 짧고 부교감이 길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가 짧은 부분이 긴 거야. 우리나라 모든 학생이 이렇게 외워요. 내가 억지로 얘기한 거 아니야. 비웃을 생각하지 마. 내가 억지로 한 거 아니야. 다 이렇게 외워. 다 외워놨지 벌써. 요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다른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책 보면은 교감신경과 밑에 자율신경계 그림 바로 보이지. 체성신경계도 그림 보면 알겠지만 체성신경계는 바로 운동신경이고 운동신경 한 덩어리로 돼 있죠. 체성신경계 맨 끝부분에서도 뭐가 나와? 아세틸콜린이 나오죠. 그 다음에 골격근과 연결되어 있네. 근데 너네 혹시 아세틸콜린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 저번 시간에 들어봤을걸? 어디서? 기억이 안 나지? 우리 신경이 골격근과 연결되어 있을 때 골격근은 신경 전달 물질로 아세틸콜린을 받아서 작용한다 라고 배웠었다? 기억 안 나지? 봐볼래? 근수축 과정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어디 연결되어 있는 거야 지금? 그 체성신경계 마지막 부분에 아세틸콜린이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아무튼 체성신경계는 끝부분에 아세틸콜린 저거 체성신경계도 알아두셔야 돼. 체크해놔. 체성신경계는 그냥 한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고 뒤에 아세틸콜린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교감신경 앞에가 짧다라는 거 표시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신경전달 물질로 아세틸콜린, 노르에피네프린 얘기해 주시고 신경절이라는 곳을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건지 알아두시고요. 요게 교감과 부교감이야. 그럼 이제 우린 구조는 배웠어. 얘네가 뭘 하는지 배우는 게 다음 페이지. 아까 잠깐 얘기해 줬었는데 교감과 부교감 같은 경우는 서로 반대의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데 서로 반대의 역할을 하는 작용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길항작용이라는 표현을 써요. 길항작용. 앞으로 몇 번 더 나오는 단어야. 길항작용. 그러니까 하나의 뭐를 조절하기 위해서 두 놈이 작용하는 거. 새끼는 촉진시키고 얘는 억제시키고 두 놈이 작용하는 거. 약간 자동차로 생각하면은 엑셀과 브레이크가 있듯이 자동차가 가기 위해서 요것들이 기량작용 을 하는 게 교감과 부교감 신경이다. 다음 페이지 101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이제 쭉 배우게 될 겁니다. 일단 맨 위에 밑줄 쳐볼까? 서로 반대의 효과를 나타내는 길항작용. 서로 반대 효과를 나타내는 길항작용을 한다. 자, 그러면 얘네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밑에 표 나와야지 지금 바로 밑에. 이거 다 외워야 돼요. 무슨 신경이 뭘 하는지.
하지만 우리는 얘네가 규칙성이 있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외워져요. 자, 어떻게 외울 거냐면은 중학교 때 기억 안 나지 이거 한 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여러 가지 조절을 해주는데 지멋대로 한다고 했잖아. 교감신경은 약간 우리가 어떠한 특정 상황에 놀라게 되었을 때, 놀랐을 때 내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생각하면은 교감신경이 하는 역할이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가다가 옆에 있는 개가 갑자기 와! 이러면서 막 달려들었어. 좀 시겁하지? 시겁할 때 나의 몸 상태가 교감신경이 하는 역할이야. 첫 번째, 자 동공. 놀랬어. 그럼 눈 어떻게 돼? 오씨. 동공이 커져 작아져. 동공 커지겠죠. 동공 커져요. 부교감신경은 그 반대 역할이고요. 자 그럼 동공. 그다음 두 번째 뭐? 기관지. 목구멍. 막 이렇게 되잖아. 목구멍 확장돼 뚫어들어. 확장되죠. 기관지도 커져요. 기관지도 커져요. 세 번째 심장. 심장 박동. 심박 빨라지죠. 놀라면 빨라지겠지. 심박 올라가. 그 다음에 소화관 운동. 소화인데 우리 갑자기 놀라면 놀란다 똥 마려 이렇게 되진 않잖아. 순간 놀라면 똥 마려운 걸 잊어버려. 그 얘기는 뭘까? 내 몸의 소화 운동을 억제시키는 거야? 활발하게 시키는 거야? 억제시키는 거겠지. 소화 운동은 억제시켜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쓸개질에서도 소화 얘기 나오기 때문에 같은 얘기입니다. 소화 쓸개질까지 묶어가지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 뭐 나와? 방광. 요거는 이제 많이 헷갈리려 하는데 너네 놀라면은 보통 오줌 싼다고 하잖아. 그거는 내 그 밑에 근육이 약해져가지고 나오는 거고 실제 내가 놀랐을 때 갑자기 놀라는데 내가 오줌을 싸면 돼야 돼. 내 몸에서는. 내 몸 기능은 놀랐으면 오줌을 안 싸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놀라갖고 하는데 막 질질질 막 빨리 놀라갖고 오줌 내보내려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만 헷갈려 해 보통. 방광은 오줌을 안 싸게 하기 위해서는 방광은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오줌을 안 싸게 하기 위해서 커져야 되죠. 방광이 작아지면 오줌을 내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방광이 어떻게 된다? 확장된다라는 표현을 써요. 확장. 방광은 커집니다. 방광만 체크해놓으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 놀랐을 때 생각하는 거니까. 그리고 책에 안 써있는데 뒤에 옆에 하나 더 써줄까? 여기 짤 뽑아줬어. 이게 뭐야? 혈당. 혈당 써줄까? 혈당. 맨 끝에다 쓰나 방광 옆에다가 혈당. 자 놀랐을 때 혈당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혈당은 내 피 속에 있는 당. 피 속에 당이 높아지면은 세포호흡이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놀랐을 때, 즉 교감신경일 때 혈당은 높아집니다. 혈당은 교감신경일 때 높아져요. 네, 혈당 밑에 증가 써놔. 증가라고 쓰면 되잖아. 증가. 혈당 증가. 요게 교감신경의 역할. 그러면 부교감신경을 하는 역할은 뭘까? 그거에 반대. 놀랐다가 이제 갔어. 살겠다. 자, 동공 다시 어떻게 돼? 축소 될 거고, 이거 아니죠. 동공 축소될 거고 혈당은 다시 떨어져요. 혈당도. 동공도 축소되고 기관 했던 게 이제 줄어들죠. 기관이 줄고 심장박동도 돌아오고 소화 운동도 이제 갑자기 똥마려 올 수도 있어. 갑자기 놀란 시간 되면 약간 똥마려 왔었는데 이제 생각이 나겠지. 소화 운동도 이제 다시 올라가고 슬개질도 올라가고 이제 아까 안 마려웠던 쉬도 갑자기 마려워지기 시작해요. 왜? 방광이 수축될 거니까. 그쵸? 그래갖고 지금 이것들을 다 외워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별로 어려울 게 없어. 교감신경일 때 얘네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야 돼.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표 나와 있는데 이 표는 다 알 것까지는 다 머릿속에 넣어두면 좋지만 알 것까지는 없고 저거는 알아둘까. 교감신경이 어디에서 뻗어나오고 부교감신경이 어디에서 뻗어나오는지 지금 책 그림 보면은 여기 양옆에 뇌 그림 이렇게 있잖아. 여기에 글자가 써 있어. 뭐 지금 교감신경 보면은 어디서 뻗어 나온다? 척수의 가운데 부분에서 뻗어 나온다. 체크. 척수의 가운데서 교감신경이 뻗어 나와요. 교감신경은. 그러면은 그 오른쪽에는 부교감신경은 연수 척수 끝부분에서 또는 척수의 끝부분에서, 그러니까 교감신경은 여기에서 뻗어 나오고 부교감신경은 여기랑 여기에서 이렇게 뻗어 나옵니다. 오케이?
연수 중간에 이쪽에서 뻗어나오고 이쪽 부분에서 하나. 나오는 부분이 달라 이렇게. 이 정도만 알고 있어 주시면 돼요. 나머지 정확한 자세한 위치까지는 괜찮아. 여기는 당장은. 이게 뭐야? 말초 신경계. 앞으로 얘네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교감과 부교감. 내가 나왔을 때는 모르시면 안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맨 밑에 보면은, 맨 밑에는 신경계 질환이라 그래서 우리 병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배우는데, 이거는 뭐, 달달 외울 것까지는 없고, 이게 뭐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다 정도. 그리고 얘는 알아두면 좀 상식적인 거기 때문에 알아두는 게 좋죠. 당연히. 신경계 질환은 크게 두 가지 질환으로 나뉘어. 중추신경계가 다쳤는지,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가 다쳤는지 볼 건데, 우리 다 많이 아는 것들이야. 봐봐요. 중추신경계 첫 번째 보면 무슨 병 나와? 알츠하이머 나오지. 알츠하이머가 두 글자로 줄이면 뭐야? 알머가 아니라 치매죠. 치매죠. 알츠하이머는 치매예요. 한마디로. 우리 치매 너네 잘 알지? 뭐해? 기억을 계속 잃어버리는 게 뭘까? 대뇌가 파괴되는 거야. 대뇌가 파괴되니까 당연히 중추신경이 다쳐가는 거겠죠. 그래서 알츠하이머병 보면은 대뇌 뉴런이 파괴돼요. 요거를 중추신경계라고 하면 책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뭐 정도만 알면 되냐면은 알츠하이머는 중추신경계 질환이다.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돼요. 그다음 두 번째 파킨슨병. 이것도 많이 들어봤는데 나만 들어봤나? 들어는 거죠. 파킨슨병이 있는데 파킨슨병은 얘도 조금 흔한 병 중에 하나예요. 얘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애가 나와서 신경 전달이 돼야 되는데 걔네가 안 나와. 그래서 뇌 연합뉴런에서 이제 신경 도파민이 없으니까 명령을 못 내리는 거야. 신경 전달이 안 돼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막 몸이 못 움직여. 막 팔다리가 불불불 떨리고 얘 지금 팔다리 떨리면서 온몸이 막 굳어요. 내 몸의 명령을 뇌에서 내리고 싶은데 내려지질 않는 거야. 있지 않아요? 요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둘 다 뭐랑 관련이 있는 거야? 그냥 중추신경계 질환이다 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말초신경계 질환은 두 개가 나와 있네. 근위축성 축삭경화증. 근위축성 축삭경화증. 그러니까 근육이 막 굳는 느낌인데 요걸 막 한마디로 루게릭병은 들어봤지? 네. 루게릭병이에요. 말초신경계 루게릭병. 루게릭병은 왜 생기냐면은 얘는 운동신경이 파괴되는 거야. 아까 치매는 뇌에 있는 뉴런이 파괴됐잖아. 얘는 이제 운동신경이 파괴되니까 말초신경계가 다쳐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 뇌에서 명령은 내리는데 내 몸이 움직여 안 움직여? 몸이 안 움직이는 거야. 운동신경이 파괴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무슨 질환? 말초신경계 질환. 루게릭병은.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뭐 손다리가 약해지면 호흡곤란, 근육 강화, 근육 강직 이런 것들이 나와. 기침 막 이런 거. 왜? 내 몸에 있는 모든 운동신경이 다쳐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다혈신경계나 이런 것들이 힘들어지겠죠. 루게릭병. 자, 마지막 길랭바레 증후군 나와야지.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몸에 이제 항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방어 체계가 말초신경계를 공격을 해버리는 거야. 우리 아군을 공격하는 거예요. 적군을 공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초신경계를 막 공격하는 거야. 저 길랭바레 증후군도.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근육이 약해지고 호흡곤란 넣고 막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냥 얘네들은 말초신경계 질환, 얘네들은 중추신경계 질환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크게만.